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시작하라. 행동 속에는 힘과 마법과 기적이 깃들어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전 인간이 머무는 자리.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안 될 거라는 예감,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 괴테는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 생각의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은 안전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실패도 하지 않았으며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동보다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괴테의 시선에서 보면 이 안전함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깊이 묶어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괴테는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한계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단을 통해 스스로의 크기를 바꾸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생각만으로는 절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도전하겠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다. 괴테는 이 말들 속에서 공통된 착각을 보았습니다. 확신은 행동 뒤에 오는 것이지 행동 이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건을 만듭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한 조건, 상처받지 않기 위한 조건, 후회하지 않기 위한 조건. 그러나 조건이 많아질수록 출발선은 점점 멀어집니다. 괴테는 이 상태를 가능성을 미루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거짓말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과를 감당할 용기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이 두려움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평생 기다릴 것인가? 괴테의 사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시작입니다.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작. 모든 준비가 끝난 출발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내딛는 첫 걸음. 이 순간부터 인간은 생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행동 이전의 생각은 닫힌 세계입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 안에서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개입하고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립니다. 괴테는 이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을 하나의 선언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살겠다라는 선언.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됩니다. 참여자가 된 인간에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괴테가 말한 시작하라는 명령은 조급함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실제로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만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실수하고 흔들리더라도 현실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라는 요청입니다. 생각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행동만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문을 엽니다. 괴테는 이 문 앞에서 망설이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판단에 머물지 말고 시작하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계. 사람이 처음부터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재능이 모자라다고 판단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괴테는 이 문장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그 믿음에 맞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위험으로 보이고 조언은 비난처럼 들리며 성공한 타인은 위협이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세상을 축소시키는 렌즈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생각이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멈추는 경우보다 능력이 없다고 믿어서 멈추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경험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실패, 아직 오지 않은 비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좌절. 사람은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스스로를 가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이 안전함이 인간을 가장 깊이 정체시키는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가능성이 조용히 썩어 들어갑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냥 현실을 보는 거야.
그러나 괴테는 묻습니다. 그 현실이 과연 검증된 현실인가 아니면 반복된 두려움의 결과인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한 번도 시험되지 않은 가정일 뿐입니다. 괴테의 시선에서 보면 할 수 없다는 말은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행동 없이 내려집니다. 재판도 증거도 반론도 없이 내려지는 가장 가혹한 판결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사람이다. 이 생각은 점점 삶의 다른 영역으로 번집니다. 새로운 일을 피하고 낯선 관계를 경계하고 책임이 늘어나는 선택을 거부합니다. 결국 삶은 익숙함으로만 채워집니다. 괴테는 익숙함이 반드시 안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익숙함은 때로 성장을 멈춘 자리일 뿐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고 조용히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실패도 없고 큰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남는 것은 만약 그때 시작했더라면이라는 질문입니다. 괴테는 이 질문이 가장 오래 남는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기 전에 먼저 자기 가능성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하지 않은 한계는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문일 뿐입니다. 괴테에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문 앞에서 돌아서는 선택과 같았습니다. 괴테는 인간이 실패할 권리도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삶은 비난받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괴테는 후자를 더 비극적인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 씬에서 중요한 전환은 하나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인간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 자체가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고. 삶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라고. 시작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게 굳어지는가? 시작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큰 실패도 없고 극적인 좌절도 없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고 익숙한 선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정지입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다는 것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고 시작하지 않는 삶은 그 감당을 끝없이 미루는 상태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준비 중입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조금 더 확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준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마음의 상태이지 조건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건은 아무리 채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테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영원한 준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실함은 행동을 향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미루는 데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작하지 않는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첫째,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동안 가능성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약해집니다.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괴테는 이 상태를 자기 자신과의 신뢰가 깨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셋째, 타인의 삶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도전하고 변화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응원이 아니라 불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불편함은 질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온다. 나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 괴테는 이 자기 설득이야말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행동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행동 자체에 쓰는 에너지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큽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결과로 끝나지만 미룸은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시작하지 않는 삶이 어느 순간 후회로 굳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직 안 했다였던 말이 어느새 그때 했어야 했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가 자라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후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현재의 용기까지 빼앗아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은 되겠어? 이 질문은 삶을 더 깊은 정지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괴테는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하지 않은 삶은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고. 움직이지 않은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마음의 무게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는 시작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전화 한 통, 메모 한 줄, 첫 문장 하나. 이 작은 시작이 정지된 삶의 균열을 냅니다. 괴테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불안해도 시작한 사람은 이미 정지의 세계를 벗어났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대신 조용히 가능성을 잃어간다는 것. 이 정지 상태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아주 작게라도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왜 힘이 생겨나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힘이 생기면 행동하겠다. 용기가 생기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괴테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힘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의 상태에서 인간은 언제나 약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직 현실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부딪히지 않은 마음은 자기 능력을 시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인간이 약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자신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많은 사람이 피하려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괴테는 이 불확실성 속에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은 마음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생각 속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추상적이지만 행동이 시작되면 가능성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구체화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확인 과정이 바로 힘의 출발점입니다. 괴테가 말한 힘은 근육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힘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끝까지 해본 경험은 마음속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쌓일수록 인간은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행동은 또한 생각의 왜곡을 바로잡습니다. 생각만 할 때는 모든 것이 과장됩니다. 실패는 치명적으로 보이고 타인의 시선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해보면 많은 두려움이 과장된 상상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괴테는 이를 현실이 주는 교정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행동 속에서 생기는 힘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자라납니다. 작은 성공, 작은 실패, 작은 조정.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점점 현실에 대한 감각을 회복합니다. 이 감각이 바로 삶을 끌고 가는 힘입니다. 괴테는 행동을 하나의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언은 세상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능성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음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동이 주변 환경까지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말을 걸고 기회가 스쳐 지나가며 정보가 연결됩니다. 괴테는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과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접촉이 늘어나면 가능성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행동에 반응합니다. 괴테는 이 냉정한 현실을 비관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행동 속의 힘은 실패 속에서도 자랍니다. 실패한 행동은 좌절을 주지만 동시에 방향을 수정할 자료를 남깁니다. 반면 행동하지 않은 삶은 수정할 자료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괴테는 전자를 훨씬 더 생산적인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 씬에서 괴테가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동 속에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그 힘은 인간을 다음 행동으로 밀어주는 연쇄의 첫 고리입니다. 행동 이후에 찾아오는 마법 현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야. 우연히 겹친 거지. 괴테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한 마법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행동 이후에 현실이 보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는 고정되어 보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기회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이 세계는 더 이상 닫힌 구조가 아닙니다. 괴테는 이 변화를 현실의 개방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신호를 보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계획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 신호는 주변에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을 더 쉽게 알아보고 도와줄 명분을 발견하며 함께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 일련의 반응이 외부에서 보면 마치 마법처럼 보입니다. 괴테가 말한 마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풀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인 이후에만 발생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전화 한 통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만남이 정보로 연결되며 정보가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흐름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괴테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노출의 결과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더 많은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노출이 많아질수록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정지된 사람에게는 세상이 조용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괴테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한계를 현실의 한계로 착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종종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경로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법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의 변화는 자기인식의 전환입니다. 행동을 반복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시작하려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말투, 표정, 태도에까지 스며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괴테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논리보다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계획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태도가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혼자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법은 또한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처음 의도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기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괴테는 이 예측 불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확장은 늘 예상 밖의 경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행동 이전에는 사람이 결과를 통제하려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동 이후에는 사람이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통제는 줄어들지만 대신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괴테가 말한 마법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마법의 본질은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상황, 우연이 한 방향으로 조금씩 정렬됩니다. 이 정렬은 계획으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행동으로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이 현상을 신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행동은 세상과의 접점을 만들고 접점이 늘어날수록 삶은 더 많은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이 단순한 원리가 사람들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 내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립니다.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계기, 지금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러나 괴테가 말한 기적은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기적은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무엇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괴테는 인간의 삶을 외부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늘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삶을 바꾸는지는 전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이동으로 설명했습니다. 행동을 시작한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결과가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변화는 작고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괴테는 이 변화를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해서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로의 전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한 줄의 인식 변화가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 이전의 인간은 자신을 가능성의 목록으로만 인식합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언젠가는 시도해 볼지도 모르는 것. 그러나 행동 이후의 인간은 자신을 경험의 집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해봤고 실패했고 조정했고 다시 시도했다는 기억. 이 기억들이 쌓이면서 자기인식은 점점 현실에 닿습니다. 괴테가 말한 기적은 이 자기인식의 변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래도 나는 해봤다라는 문장을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경험의 무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으며 가끔은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인간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도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두려움의 제거가 아닙니다. 기적은 두려움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지속성이 바로 괴테가 말한 기적의 실체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되돌아가지 않는 방향의 변화. 괴테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외부에서 찾다가 평생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결과가 없을 뿐 사람 내부에서는 이미 이전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부의 기적은 사람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에 덜 휘둘리고 상황의 변화에 덜 흔들리며 자기 선택에 대해 조금 더 책임질 수 있게 만듭니다. 괴테는 이 상태를 성숙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적은 더 이상 언젠가를 말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대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의 시제가 바뀌는 이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동합니다. 괴테에게 이것은 어떤 외부 성취보다도 훨씬 깊은 변화였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걷는 용기 결단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의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던 날, 어떤 선택을 내렸던 순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분명 중요하지만 시작 이후의 시간은 훨씬 더 길고 조용합니다.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곧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막연했다면 이제는 실패의 가능성, 책임의 무게, 반복의 피로로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흔히 생각하는 대담함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나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다시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용기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단을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단입니다. 오늘도 할 것인가? 오늘은 쉬어갈 것인가? 오늘은 다시 미룰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방향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대개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결과, 상상 속의 실패. 반면 행동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결단을 지속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과도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다짐보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이 절제가 오히려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무리한 결심은 빠르게 무너지고 지속 가능한 선택은 천천히 쌓입니다. 실패가 반복될 때도 용기는 필요합니다. 처음의 실패는 충격이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자존을 흔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단을 지속하는 사람은 실패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만 남겨둡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실패가 곧 나라고 믿는 사람은 멈추고 실패가 지나간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시 시도합니다. 용기는 이 믿음에서 자랍니다. 나는 아직 이 과정에 있다는 믿음.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두려움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불안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불안 속에서도 자기 리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잠시 멈추되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사람을 끝까지 데려갑니다. 결단을 지속하는 사람은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관찰합니다. 왜 오늘은 힘든지,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 무엇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지. 이 관찰이 자기 관리로 이어집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강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이 재정렬의 능력이 바로 용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결단을 지속한다는 것은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은 내딛겠다. 이 말이 쌓이면 삶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을 바꾸는 단 하나의 결단. 사람은 종종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미래에 둡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생기면, 언젠가 준비가 끝나면, 언젠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러나 괴테의 사상은 이 언젠가를 조용히 해체합니다. 삶은 미래에서 시작되지 않고 항상 오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알고,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도 알고, 어디서 멈춰 서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괴테의 질문은 지식의 부족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이라는 시간은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괴테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은 결코 독립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항상 오늘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도착합니다. 괴테가 말한 결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택하는 일. 이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정도 행동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괴테는 이 질문 속에서 인간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를 봅니다. 변화는 늘 눈에 띄는 결과로 시작된다고 믿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결단은 내일의 확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고 실패를 피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결단이 당신을 더 이상 정지된 사람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것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결과는 늘 불확실하지만 과정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을 바꾸는 결단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행동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아주 소박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라 존엄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의 결단은 세상에 대한 선언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뢰는 어떤 외부 성취보다 오래 남습니다. 괴테의 사상은 삶을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실제로 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생각만 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실수하고 조정하며 현실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괴테가 남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 생각을 넘어 시작하라는 것. 행동 속에는 힘이 깃들고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법이 깃들며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는 기적이 깃들어 있다고.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단을 선택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